지금은 새벽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고, 오늘은 출근길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밖에 이제 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예쁜 길인지 자랑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출근 시간도 조금 늦춰져 있기 때문에 출근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눈 온 어린이 대공원이 얼마나 예쁠지. 아직 밤새 눈이 온 것 같기 때문에 눈을 밟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 새로 쌓인 눈을 처음 탁 밟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름다운 눈 온 풍경들을 제가 오늘 얼마나 잘 담을 수 있을지 한두 시간이면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물이 어떨지 같이 봐주세요. 그럼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도 눈이 많이 쌓여있고, 바로 도로가 집에도 눈이 많이 쌓여있네요. 3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눈 쌓인 계단이 있죠. 계단에도 눈이 쌓여 있어서 먼저 조심하면서 카메라 방향 나가고 조심하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많이 쌓여서 저렇게 부러지면 원래 작살 나니까요. 조심. 자, 첫 번째 미션은 성공했네요. 오늘은 눈이 많이 오고 그 위에 얼음도 온 것 같으니까 아주 미끄러울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미션, 미끄러지지 않고 비디오 촬영을 마쳐보기로 정하겠습니다. 거울이죠. 출근할 때 맨날 지나치는 거울입니다. 산타가 앞에 보이는 게 제가 출근하는 학교이고요. 저는 아주 혼잣말 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혼잣말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앞에 학교가 보이고, 지금 해가 살짝 뜨는 시간이라서 하늘이 아주 밝아오고 있는데, 이제 해가 뜨는 곧 뜰 건가 봐요. 이게 하늘이 점점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앞에는 공항버스 타는 정류장인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저도 공항버스 타고 또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때는 한동안 이제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은 생각도 사실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을 몇 번 다녀와 보니 아주 돈 쓰는 재미가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여행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사무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제가 출근하는 학교 부지로 들어설 수 있고요. 횡단보도도 아주 멋지고 차가 아주 많이 벌써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뛰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눈이 얼마나 예쁘게 쌓였는지 알 수 있겠죠. 아마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 중에 삿포로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삿포로 사는 사람 기준에서는 이게 눈이 쌓인 것도 아닐 겁니다만, 저는 아주 따뜻한 남쪽 지방 마산 출신이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만 쌓여도 아주 설레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남들 아무도 출근 안 하는 시간에 혼자 출근길을 찍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도 출근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 학교 관리를, 캠퍼스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기사님들, 관장님들은 벌써 캠퍼스 관리를 시작해주고 계시죠. 제가 평소에도 출근을 엄청 일찍 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사님들 출근하시는 걸 좀 실전생들 일하시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 정말 남들 자는 시간에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는 앞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요. 언덕을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죠. 앞에 있는 멋진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옆에 보이는 완만한 언덕길을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항상 언덕길을 계단보다 언덕길을 선택을 하곤 합니다. 오늘같이 눈이 온 날에는 특히 계단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이 언덕길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아이고, 여기 위에 보면 언어교육 언덕 보이고 있죠. 저는 이 언덕길을 꽤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실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점심을 여기 앞에 있는 벤치에서 혼자 샐러드 사다가 먹기도 했었지요. 언덕은 다 올라왔고, 기사님이 오늘 수업이 없는데 아주 멋진 사진도 봤죠. 앞에 보면 이제 올라온 언덕길을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이 언덕 위가 그래도 해 뜨는 하늘을 가장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예쁘죠. 앞에 이제 일가마도 보이고 홍해교도, 그 유명한 홍해교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왔다 갔다 많이 했나 보네요. 이제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는데, 특이한 건 발자국 모양이 피어 있는 게 아니라 발자국 모양으로 눈이 남아만 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는 전혀 모르겠다 입니다. 이 가로등이 정말 멋진데, 가로등에서 옆으로 살짝 제껴보면 눈이 내린 학교 풍경이 보이고, 그 뒤로 새로 들어선 멋진 아파트가 보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넘겨보면 멋진 일가목 풍경이 보이고요. 그 뒤로는 스타시티도 있는데, 스타시티는 다음 컷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학교로 완전 들어왔고, 보면 앞에 이제 청심대가 있는데, 이제 학교 호수 전망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쉬기에도 좋은 아주 멋진 공간이죠.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멋질지 기대해주세요. 이제 청심대에 들어왔고, 자, 한번 여기서 청심대에서 바라보는 호수 풍경은 어떨지. 이번 주가 너무 추웠어서 호수가 얼었었는데, 그 위에 눈이 수북하게 쌓여서 너무 예쁘죠.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멋진 스타시티도 있고, 요거를 광각으로 한 번에 한눈에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광각으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광각인데, 앞에 이제 해가 뜨는 멋진 하늘과 함께 학생회관 20번 건물이 보이고, 그 옆에는 제2학생회관, 그 뒤에 학교 기숙사, 신공학관도 지나가네요. 이제 기숙사가 멋지게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기숙사 옆에 있는 낮은 건물들, 그 뒤에 저희가 자영동일까요?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여기 건대 1가모의 멋진 풍경을 담당하고 있는
스타시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건물들 법학관이랑 저희가 생명과학관일까요? 생명과학관도 보이고 멋진 풍경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학교 출근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더 예쁜 풍경이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의 풍경들을 일상 속에서 감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걸어 다니면서 쉬엄쉬엄 운동하기도 좋아서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이는 건 학교에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요. 저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사실은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학교를 좋아하지만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어서 좀 창피하기도 한데, 저 박물관도 사실 입장이 가능한데 학교 다니는 거의 뭐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가 않았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어가 볼 날이 없을 것 같지만 있을까요? 없겠죠. 여기는 제2학생회관인데, 여기 제2학생회관에서 보는 일감의 풍경도 정말 멋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스케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좀 있어 보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풍경 스케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가면 스타시티가 나무 뒤에 이렇게 있고, 사실은 여기 멋진 탑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탑이 왜 있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아침에 가끔 오면 여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가끔씩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맨몸 운동 있잖아요. 푸시업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 요렇게 빈 공간을 운동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눈이 와서 정말 학교가 예쁘네요. 오늘의 미션을 잊지 말아야죠. 금방 비디오를 찍은 곳은 제2학생회관 2층인데 여기도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비디오보다 저의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 부상당하지 않도록 화면을 보지 않고 그 대신 촬영을 하고 있죠.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내려왔고요. 아까 위에서 보던 그 공간인데 밑에서 보면 좀 다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넓진 않은 공간인가 싶은데 그래도 저 구조물에 조명이 들어있어서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나무들은 봄에 예쁘게 피는 겹벚꽃 나무인데 겨울에는 이제 이파리가 없고 아주 앙상하죠. 근데 앞에 있는 겹벚꽃 나무 중에 지금 보이는 나무가 가장 큰 나무고, 제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가 요 겹벚꽃 나무, 여나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겹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봄에 정말 멋있어요. 사실 여기 지나가면서 이 나무가 겹벚꽃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대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 길은 일가모 옆에 있는 도라니길이라는 길인데 차도 다니고 학생들도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기숙사랑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기숙사에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길보다 옆에 있는 여기 위에 언덕길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 언덕에는 사실 상어 유석창 박사 학교를 세웠다는 설립자의 가묘가 있는데요. 이 가묘 앞으로 학교를 뭐라 그러죠? 통학이라고 하지 않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차가 다니는 길보다는 여기 위에 언덕길이 좋아서 여기 위에 언덕길로 많이 다녔습니다. 일가모에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섬 이름은 와우도입니다. 영어로 와우 랑 비슷하죠. 와우도인데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와우도가 한자로 소가 누워있다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가 누워있는 모양의 섬인가봐요. 그게 위에서 보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일까요? 왜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은 와우도고, 또 건대의 상징이 황소니까 그런 거랑 연결해서 섬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네요.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와우도입니다. 일관문 한켠에는 또 이렇게, 이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높고 푸른 나무들이, 이 상록수라 그러나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쭉 줄셔서 있는데, 이 나무들의 몇 년 전부터 두루미들이 많이 앉아있기 시작하면서 여기 밑에 길이 두루미의 배설물로 아주 엉망진창이 되곤 하는 게, 아마 캠퍼스 관리하는 학교에 해서 좀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나무가 저 멀리 보이는 건물 앞에도 쭉 일렬로 심어져 있었는데, 그쪽에도 두루미들이 워낙 많이 앉아있고 그 아래로 배설물들을 많이 배변하다 보니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그래서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들을 베어버렸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쪽에는 아직 나무들을 베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든 오래된 멋진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는 건 좀 아쉽고 아깝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들이 뭐 두루미들 때문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 나무를 철거했다고 해야 될까요? 나무를 베어버린, 제가 모르는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 캠퍼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좋아하던 나무들이 사라져 버린 게 아쉽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여기 멋진 아파트가 또 있는데, 금방 몇 분 전까지는 불이, 아파트 외곽 조명이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해가 떴다고 이 조명이 자동으로 꺼졌나봐요. 그래도 아파트가 멋있죠. 저 아파트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저 아파트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저 아파트 부지는 원래 운전면허 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인데, 그쪽으로 이제 운전면허 연습장은 문을 닫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더라고요.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때랑 변하는 부분이 생기는 게 가끔씩은 좀 아쉽다거나 쓸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면 일가모에서 롯데월드 타워도 볼 수 있는데요. 저걸 뭐 어디 인터넷에서는 사우론 타워라고도 하던데, 뭐
제가 여기 지금 여기는 잠실이랑 아주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로드를 타고 시야가 뻥 뚫리고 있어서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물들을 숨어버렸죠. 어린이 대공원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춥긴 춥네요. 오늘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마이너스 20도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아까 일기예보상으로는 한 마이너스, 우리말을 써야죠, 영하 11도 정도 보고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장갑도 하고 있고 귀마개도 하고 있지만 춥긴 춥네요. 이렇게 눈을 불어내는 모습이 그래도 너무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추운데 이런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양가 감정이 들면서 어차피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출근 시간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대공원을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상지 황소가 이렇게 저 동상으로 멋지게 있는데요. 이제 저쪽으로 가면 학교의 출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조금 있습니다. 학교 박물관 앞을 다시 지나가고 있는데, 멋진 탑과 그 옆에 조각상들도 너무 멋있게 전시가 되어 있죠. 학교 전격이네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해가 뜨는 그 주황색 불빛이 많이 사라졌는데 카메라로 담으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보이네요. 그럼 왼쪽 밑에 보이는 게 황소장이고요. 지금 저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깨끗한 눈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발자국 찍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아주 깨끗한 눈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군요. 뽀뚜둑 소리가 들릴까 모르겠지만 이거 워낙 시끄러운 사운드라 ASMR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관 앞에 있는 작은 정원이랄까 잔디밭이 있는 곳인데, 저는 여기도 정말 학교 캠퍼스 중에서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의 선배님들이 민주화 활동을 하셨던 걸 기념하는 기념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창피한 후배로서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이 영상 비디오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동상을 멋지게 한번 담아보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고 좀 똑똑한 사람이 될 텐데, 역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공부하려고 시도하는 건, 실행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멋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들의 민주화 운동 활동을 기리는 동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학교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는 보행로는 기사님들, 관장님들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서 걷는데 아주 문제가 없네요. 자, 이제 학교 본문이라고 불리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학생 때는 여기서 식사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지만 요새는 밥 먹고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자주 찾지는 않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아주 학교에서 아주 주요한 출입구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다닐 일은 아주 자주 지나다니고 있는 길인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어린대공으로 보는 길인데요. 여기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돈가스 집을, 그다음에 제가 한때 좋아했던 핫도그 집도 있는데 요새는 아쉽지만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멀리 이제 세종대학교 건물도 눈에 보입니다. 저기 어린이대공원역 입구가 보이는데 저기 앞에 있는 미용실에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똑같은 미용사 분과 함께 이발을 미용사 분께 제 이발을 맡기고 있죠. 이 앞에 있는 사거리를 건너가면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제 어린이대공원도 있는 거죠. 저 맥도날드 옆에는 서브웨이도 있는데, 저 서브웨이도 좋아하지만 맥도날드에 맥모닝 먹으러 가는 게 정말 주말에 즐거운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출퇴근을 많이 하는지. 오늘 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찍 길을 나선 사람도 많이 계시겠죠. 봄이 오면 다시 만나요. 사거리에 보면 저렇게 정당에서 걸어놓은 현수막들이 많이 보이는데, 정치적으로 어디 정당을 지지하는 것 관계없이 저 현수막은 일반 시민한테 불편함을 좋은 효과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현수막은 거는 걸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많이 닫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명절, 설이나 추석에는 물론이고, 그냥 특별하게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주간에도 정당에서 현수막을 많이 게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린이대공원으로 향하고 있는 길인데, 아주 그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나봐요. 눈을 밟은 발자국들이 많이 보이죠. 세종대가 눈에 보이는데, 세종대는 또 입구가 멋있는 학교죠. 입구가 이렇게 우리 전통 양식으로 구조물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 기아지붕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도 아주 볼만하고 멋있네요.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세종대 정문 전통 양식 구조물 기와지붕의 모습입니다. 세종대 졸업생이 이걸 보고 있다면
정말 사랑스러워하겠네요. 세종대 맞은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도 출입구가 아주 멋있죠. 앞에 보면 정말 멋있게 이렇게 전통 형식의 구조물이라고 해야 될까?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뒤로 이제 아직 뜨는 해에 붉은 기운이 느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눈이 쌓인 멋진 지붕과 저 기와 지붕 위에 있는 조그마한 인형들을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우리 이 건물을 수호해주는 역할일까요? 그런 수호신들도 눈에 보이네요. 자, 드디어 어린이 대공원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가장 어린이 대공원에 들어오자마자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죠. 어린이 대공원에는 우리의 고양이 친구 토끼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토끼가 잘 살아있는지, 오늘은 얼굴을 보여줄런지, 이번 주 같이 추운 날에도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잘 받고 잘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토끼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겠죠. 그래도 한번 지나가는 길이니까 토끼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으로 가서, 구역으로 가서 토끼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조용하니까 이 눈발리는 소리가 카메라에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북서북, 뽀득뽀득, 뽀득뽀득, 뽀득뽀득. 멋진 정자와 함께 뒤 출입구도 어차피 잘 보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인데도 확실히 사람들이, 아침 산책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자, 어린이 대공원의 유명인사 토끼가 사는 수요정원으로 들어왔는데요. 과연 토끼가 있을지 없겠죠. 이렇게 추워지고 나서는 오랜만에 토끼를 만나러 온 것 같은데, 당연히 토끼는 없겠죠. 원래 지금 보이는 저곳에 보통 토끼집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쪽에 토끼집이 없네요. 역시 제 예상대로 토끼를 만나기는 오늘 어렵겠네요. 아쉽지만 다음에 만나는 걸로. 어린이 대공원에는 토끼 말고도 정말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고양이들은 공원 측에서, 아니면 고양이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관리해주시고 밥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다 세워보진 않았는데, 제가 본 고양이, 안 본 고양이 합쳐서 예측을 하자면 진짜 적어도 20마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 20마리가 뭐야, 제가 봤을 땐 30마리도 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사람들한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고양이가 바로 토끼인 것 같아요. 토끼를 비디오에서 찍을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끼는 밥소리가 난다 그러면 일단 사람한테 다가오고, 비디오 카메라도 많이 낯가리지 않아서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혀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토끼는 또 웃긴 게, 이름이 사실은 토끼가
두끼만 있는 게 아닌데요. 무슨 말이냐면 두끼는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케어해주는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순간 저기 앞에 해가 뜨는 게 보였는데 그새 가렸네요. 여튼 그래서 저는 많은 이름 중에 두끼가 가장 귀엽고 입에 착착 감기는 이름인 것 같아서 두끼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번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께서는 두끼를 호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호순이보다는 그래도 저는 두끼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두끼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원을 관리해주는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카트가 지나가네요. 지금 보이는 공터 벤치에도, 이 구역에도 참 고양이들이 많이 출몰하는데, 오늘은 워낙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내려서 아무도 다니질 않지만, 역시 여기 보면 고양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죠. 이건 누가 봐도 고양이 발자국이죠. 어린이 대공원이 좋은 게 공원 안에 놀이공원도 있고 동물원도 있는데 입장료가 무료라는 거죠.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산책로도 공원 구석구석으로,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에서부터 공원을 가로지르는 것, 공원을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책으로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아이랑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동물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보내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앞에 오늘 새롭게 뜨는 해를 마주하고 있죠. 해가 정말 크고 멋있습니다. 정말 붉게 물들이는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붉은 해네요. 확실히 겨울에 많이 추우면 추울수록 하늘은 맑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경관을 담는 게 정말 뿌듯하달까.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더 힘들지만 좋다, 결과물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놀이공원의 모습도 아주 멋있죠. 자, 이제는 앞 놀이공원 한 팻말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또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중 하나는 동물이랑 여기 공원 입장료는 무료라는 점입니다. 물론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지만, 동물원에 들어가서 동물을 구경한다거나 어린이 대공원의 입장에서 산책을 즐길 때 따로 드는 비용은 없으니까 이 점이 여기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사는 저로서는 아주 큰 혜택으로까지 느껴지네요. 자, 이쪽에 보이는 상자도 고양이들이 많이 앉아있는 공간인데, 혹시 오늘 고양이를 만나기에는 조금 가혹한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 오는 날
눈 뽀득뽀득 밝으면서 산책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겠죠. 나무에 쌓인 눈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멋있게 나있는 것 같아서 또 이 클립을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지금 통행하려던 길이 지금 미끄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왔던 길로 조금 돌아가야 되겠네요. 뭐 어떤 길을 돌아가고 있지만 어린이 대공원 산책로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구역, 좋아하는 부분, 좋아하는 코스가 지금 지나온 코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귀찮거나 짜증나는 마음 없이 신선한 느낌의 차가운 공기를, 진짜 신선하진 않겠죠, 서울이니까. 신선한 느낌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엄청나게 춥기는 춥죠.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출근까지 할 수 있는, 산책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하루가 정말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를 거의 다 찾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어린이 대공원 산책로 완주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 갓 내린 눈이라 그런지 눈길을 걸어 올라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미끄럽거나 뭐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눈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책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간이네요. 지금 보이는 동상,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나무는 제가 또 여기 어린이대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역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영어식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동상 뒤에 있는 나무들이 다 목련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에 이제 목련이 피면 저는 새해가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봄이 찾아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요 목련나무가 있는 요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사운타워가 여기서도 어린이 대공원에서도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눈을 부러지고 있는 어린이 보이는데, 눈을 부러지는 모습, 날아가는 모습 한상적으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중에서 동물원과 맞닿아 있는 코스를 지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캥거루도 살고 뭐 라마도 살고 그랬지만, 여기 심지어 바다동물원도 있죠. 바다동물원도 있지만 오늘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야외에 있는 동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저기 라마랑 당나귀는 보이는 거를 저희 맨눈으로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들 공원 산책 투어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데, 앞 보이는 저 길가에도 사실 항상 눈에 띄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름 모릅니다. 그 친구도 역시 제가 오늘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는 없겠죠. 우리 고양이 친구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앞에 보이는 풍경들이 정말 멋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를 아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출근까지 지금 1시간 반이 남았기 때문에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먹고 출근을 해도 출근 시간에 늦지는 않겠다, 이런 아주 천재적인 아이디어, 천재적인 생각이 들었죠. 지금 아마 밖에 나온 지 한 2시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주 춥지만 맥모닝을 먹으면서 몸을 녹이고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까 2시간은 좀 오버했고, 나온 지 한 70분을 좀 지났는데 걸은 거리 수는 한 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손이 시렵고 볼이 차갑고 콧물이 나오기 때문에 맥도날드에 들러서 맥모닝을 반드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느낀 점은, 제가 생각보다 혼잣말을 잘한다. 그리고 요거를 이어 붙여 봐야겠지만, 혼자 이렇게 떠들면서 찍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찍는 동영상을 또 이제 2024년, 다가오는 2024년 여름에 보면 색다른 감정이 들겠죠. 얼마나 손이 시렵냐면, 카메라로 보면 손이 별로 안 빨간데 손끝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장갑으로 감싸져 있지 않는, 손끝이 끝까지 감싸지지 않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손이 시렵고 빨리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맥모닝에서,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드디어 폭풍 같던 하루가 끝이 났고, 드디어 이제 퇴근을 하는데, 하늘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진 일가모를 다시 한번 담아보면서 오늘의 동영상 끝.